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캔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김혜경 비리 의혹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지금 현재 대선 후보죠. 성남시장 2번 했으니까 8년이잖아요. 경기도지사 4년 했으니까 12년이잖아요. 12년간 거의 매일같이 불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지금 터져 나오는 의혹이 바로 김혜경 관련 의혹입니다. 특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녹취록 전문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네시스 이 처음엔 경기도 관용차를 갖다가 완전히 개인 말하자면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녹취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가 됐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 해서 김건희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결국은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노래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나치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전해드리고, 자, 또 영국의 도학 업체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62%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는 내용, 이 내용과 그리고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도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저주의식 논란입니다. 저도 이게 이런 게 자꾸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수위가 일종의 이런 말을 통한 테러 행위라고 저는 봐요. 이제 말을 통한 이런 테러 위협이 결국은 언제 실제화되느냐, 즉 테러 행태로 변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저 윤석열 후보를 지금 현재 경호하고 있는 이 경찰 당국에서는 철저한 이러한 테러 위협 일종의 첩보겠죠. 대통령 경호하듯이. 왜냐하면 뭐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러 위협 첩보, 테러 우연 인물들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방어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윤석열 후보 자체 경호망도 대대적으로 좀 확충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 한마디로 오살 의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요,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 해당 인사 행동은 당과 무관하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이 논란이 야기되니까 선대위 직위에서도 이 해촉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해촉됐다고 이게 사안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저주의식,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사지를 찢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밀집 인형을 만들어갖고 윤석열 후보의 밀집 인형을 만들어서 찌르는 이러한 저주의식을 하게 됐는지, 배경인물은 누구인지, 그 경위, 이러한 말하자면 섬뜩한 이런 이 일종의 테러 행위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테러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신체적인 위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밀집 인형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도 이러한 이 기사, 해당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에 이제는 선거에서 주술에 의존하는 선대위가 어딘지는 이제 명백해졌다, 이것도 저주의 주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종의 테러 행위를 한 사람은 민주당 선대위에 있는 더 맑은 미래위원회에 대한민국 바로 새로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A씨가 말이죠, 이 밀집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인형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부터 오살의식을 시작하겠다, 윤적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윤적벌은 뭐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선대위의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도 이 차승훈 상근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를 저지하는 주술의식을 치른 뒤에 SNS에 사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SNS 상에 야당 후보에 대한 온갖 욕설과 저주의 글들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점을 자주 본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는데, 이쯤 되면 이 후보 측은 배우자를 비롯해서 선거 캠프 인사까지 무속을 일상화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러면서요, 이 캠프 상임위원장을 맡은 인사가 주술과 저주의식을 행하고 자신있게 본인의 SNS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즉시 윤 후보와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해당 인사를 경질하라.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 A씨는 말이죠, 이 며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윤 후보에 대해서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 윤 후보에게 못할 짓을 한 점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그리고 임명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으니 조용히 반납하겠고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 A씨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촉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의 신원을 밝혀라. 첫째로는. 그리고 이러한 주술의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섬찟한 이 테러 행위를 가한 이 배경 인물이 과연 누군지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들 측에서도 필요한 법적인 대응 조치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민주당이 정말 도를 넘어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검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 문재인 정권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악질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 지휘권, 즉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인사와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관련 이 법규를 또 개정한 것도 문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검찰청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이 민주당이 검찰 제국이다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 선포,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퇴행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친정인 검찰에 준다는 선물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이런 요지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고용진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추미애 장관도 얘기하고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도 나섰고 김태년, 최강욱, 윤건영, 송갑석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민주공화국 yes, 해시태그 검찰제국 no 이렇게 썼고요. 추미애는 국민의 사법이란 윤 후보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지금까지도 장모의 사법, 처가의 사법 유검 유죄였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강욱, 이 검찰 권한을 극대화해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윤의 본심이 지박된 공약이다. 이게 이거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수준이 말이죠.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 검찰 제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화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근간은 오직 검찰 공화국만을 위해 뿌리째 흔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 이런 수준의 이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이런 거친 이 반박문만 보더라도 이러한 인물들이 다시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디로 갈겠느냐. 단순한 애완견 검찰이 아니라요, 검찰 독재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남용, 오용하는 행태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 하나로도 또다시 우리가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마이클 잭슨 여인,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이런 노래인데 제가 이미 보도해드렸어요. 안치환이 최근에 만든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곡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랄 걸 바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 그러니까 거니, 이게 건의를 거니. 문재인 할 때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신곡 재킷 이미지에 들어간 여성의 일러스트나 이 반복되는 건의 가사, 이것이 결국 김건희 대표를 연상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누리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2번 내놨어요. 얼마나 열받아야 2번 내놓겠어요? 자, 의총이 끝난 뒤에 기자들한테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러면서요,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은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인데, 마이클 잭슨을 이 정치적인 공세에 성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페북을 통해서도 조금 전에 아주 이 불편한 심경을 또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 유명 가수, 즉 신찬이죠. 저희 아내를 겨냥해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대선 후보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제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들 앞에 외모까지 평가받고 한 여자로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서요. 표현의 자유도 상식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여성 혐오를 일삼는 노래까지 만들다니 정치 공세의 위대한 뮤지션이 소환된 것도 국제적 망신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안치환은 이와 관련해서요. 이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대한 의견에 감사하고 노래를 만든 건 저이지만 제 노래가 세상에 공개된 후 그 노래에 대한 평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는 게 창작자로서의 저의 지론이다. 이 얘기는요. 듣는 이의 몫. 그러니까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 비판을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수용하라. 그래서요. 이거 반드시 이 곡 반드시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이 역풍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힐 더 월드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블랙 오어 화이트를 통해서 인종차별 금지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게 노래한 그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추구했던 인류애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이번 사건이 그의 명예에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얼마나 참 점잖은 그리고 이 마이클 잭슨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찬의 노래 정말 우리 국민 수준을 더군다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한류 이 문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BTS 세계적인 가수가 됐잖아요. 이러한 세계적인 가수가 배출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치적으로 말이죠. 이 편향된 정치적으로 오염된 가수가 있다는 거. 대한민국의 이 한류 문화에도 오점을 남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이거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김혜경 씨의 이 불법 의전, 이 법과 유용 의혹. 여기엔 여진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녹취록이 매일같이 하나씩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TV조선에서 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혜경 씨가 이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5급 이 배 씨가 7급 A 씨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하자면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는 일정이 생겼는데 이 일정에 맞게 이 관용차를 쓸 수 있느냐, 이 도청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달라. 그러면서 미리 출입증도 받아달라. 이러한 이 지시를 이 제보자 A 씨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스란히 TV조선의 녹취록 전량이 폭로가 됐어요. 때는 작년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오국공무원 배 씨가 이 A 씨한테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김혜경 씨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 미리 출입증을 받아와라. 이 얘기를 하면서 관용차 배차가 가능하냐. 사모님이 10시 반 안에 나오신다고 하는데 내일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 오전 일에 급한 일이 있어요. 도청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A씨가 7급 공무원 A씨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5급 공무원 B씨가요. 없으면 급한 일이 없으면 10시 반에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차 있어요 내일? 이렇게 물어요. 차를 쓸 수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A씨 네 아침에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딱 이러니까요. B씨 자신은 김씨 자택에서 함께 출발한다. 그러니까 집으로 차 갖고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배모씨가 그러면 10시 반 서울대병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대기거든요. 집에 있는다는 거죠. 김건희 씨 집에. 그러니까 이제 A씨가 네 10시 반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급 공무원 B씨가 서울대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가 말이죠. B씨가 자택에 주차된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해서 김씨를 태워서 병원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차가 말이죠. 이 자택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택에 관용차가 주택되어 있는 이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지사의 긴급 대응과 같은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다.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지난 2월 8일입니다. 그러면서 관용차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 관건은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 시켰느냐 부분인데 배모 씨는 배모 씨가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말이죠. 이 병원 작년에 병원에 이 간 날짜에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TV조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선대위 측의 TV조선이 입장을 물어보니까 이미 포괄적 사과를 했다. 이 포괄적이라는 말로 다 도망가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일개 도지사가 말이죠. 총리도 아니고 일개 도지사가 관용차를 갖다가 말이죠. 지사의 긴급 대응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지사 자택에다가 세워놓는다? 이거 이 정도가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무총리 이상의 도지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일개 지사면요. 공무원, 이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에 상응합니다. 시도지사들, 이 차관급 공무원 대우를 해줘요. 예. 그러면 차관급 공무원이 공용 차량을 갖다가 대기 차량으로, 그것도 경기도 도청에 두는 게 아니라 이 개인 아파트에다가 세워놓는다. 이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그래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울산시장 사건. 지금 이제 울산시장은 뭐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말하자면 김기현 낙선 공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약도 청와대에서 지원해주고, 또 이 김기현 수사라는 첩보도 내려주고,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명해요. 나의 꿈은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는 것이다. 딱 이 한마디 떨어지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운하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사실상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돼서 지금 의원 배지를 달고 뻔뻔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지난번에 말이죠. 말하자면 김기현 수사라는 수사 첩보 청와대에서 나온 거 맞느냐? 그러니까 당시 울산청에서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맞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오늘 다시 열린 속계 이 재판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김기현 형하고 동생을 고발한 이른바 30억 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김흥태 씨가 이제 증언대에 올라섰습니다. 자, 증언대에 올라서서 한 얘기가 바로 뭐냐? 이게 경찰의 요청으로 고발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형사합의 21-3부에서 일어났는데 이 김흥태 씨의 증인 김흥태 증인의 내용을 오늘 말하면 증언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30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도 여름에 울산시 공무원 등의 비위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근데 이게 고발했는데도 수사가 잘 안 됐어요.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이 김흥태 씨는 2018년도 1월 달에 다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 씨는요, 오늘 공판에서 이 두 번째 고발과 관련해서 경찰에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울산지능범죄수사대 지수대 내부에서 팀별로 이 30억짜리 약정서를 논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같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발장을 꾸며서 정상적으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요, 그런 내용이 혐의 사실이 될 것 같고 피고발인은 이런 사람 같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라고 묻고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작성해 제출했다.
이렇게 오늘 증언을 했고요. 다만 이 김 씨는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 동생의 피의 첩보가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경찰청에서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 경찰청으로 내렸다는 점은 몰랐고 추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김기현 형 동생 고발이 결국은 이것도 경찰의 사주에 의해서 고발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오늘 공판에 나왔던 A 경위, 그러니까 당시 말하자면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비위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A 경위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분은 지난번에 증언을 했던 이 암흑의 팀장과는 상치되는 그런 증언을 했어요. 이전 팀장은 청와대에서 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오늘 A 경위는 아니다, 청와대 첩보 하달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주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수사의 범죄 첩보는 A 경위가 맡은 수사의 범죄 첩보는 경찰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검찰은 이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의심을 하지만은, 이 A 경위는 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청와대에서 첩보가 하달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배팅 업체요, 이 세계적인 배팅 업체인데 스마켓이라는 배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63.29% 내다 봤습니다. 근데 지난달 13일 날에는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34.01% 봤는데, 거의 한 달 만에 20% 이상 대폭 상승한 수치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당선 가능성, 이재명 당선 가능성은 지난 한 달 전에는 74.63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35.21%로 39.42나 폭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스마켓은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죠? 2008년도에 설립된 스포츠 정치 시장 배팅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의 대선 결과,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를,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거를 예측해서 많은 관심을 끌은 바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배팅 업체다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11일이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의 압승을 배팅 업체가 예견하고 있다는 점, 예사롭지 않은 예측이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바로 또 다른 TV조선에서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확고한 윤석열 후보의 리드를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공정이 말하자면 재경일보의 의뢰로 지난 2월 11일하고 12일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47.5 대 36.6 이렇게 되어 있고, 윤석열은 2주 전보다 5.3포인트 상승, 그리고 이재명은 1.2포인트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요, 1.3이 하락해서 7.7, 심상정은 1.8, 허경영 1.8. 그래서 윤석열은요, 호남과 40대를 제외한 전 지역 전령정층에서 이재명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필요하다는 47.9, 필요 없다는 45.4,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9, 민주당이 36.3, 국민의당 13.5, 정의당 1.6 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잠시 후에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청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참고적으로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주도민만을 상대로 한 JIBS 제주방송,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 공동 의뢰 여론조사인데, 이 리얼미터가 한 겁니다. 이게 오늘 한 건데요, 굉장히 제주도 지역의 여론조사가 반드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39.1, 이재명 38.0,
초접전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직후에 이재명 우세에서 접전 양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요. 자, 안철수 후보는 5.9, 그리고 심상정 5.4. 당선 가능성은요. 이재명이 높게 나타났어요. 44.7대 윤석열 42.9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직후 실시한 제주도 4개 공동조사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 이 직후에는요. 2월 3, 4일 날에는 한국갤럽에서 이재명 38.1, 윤석열 32.1, 안철수 12.3, 심상정 3.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윤석열 쪽으로 확 이동했다. 이 얘기는 안철수 지지층이 사표 방지 차원에서 윤석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둘 사이에 초잡전 양상으로 바뀐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대선이 상당히 근소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접전 양상을 띌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확고한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